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레드필을 패배주의라고 비판을 했던 그 어떤 분의 커뮤니티 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 그 사람을 뭐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커뮤니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어떻게 레드필 지식이 잘못 이용되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레드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또는 레드필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이 크리에이터 자체를 뭐 까거나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멤버십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한 말은 내가 지난 몇 개월간 내가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한 말이랑 거의 뭐 맥락이 비슷해요. 내가 이걸 멤버십에 올린 이유가 뭐냐면은 괜히 또 이거를 공개 영상으로 올리면은 또 싸움 났다 이러면서 신나게 또 달려들어가지고 그 메시지의 본질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멤버십을 올린 건데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올릴 영상이지만 그래서 내가 미리 이렇게 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심지어 멤버십 영상 댓글에서도 느꼈는데 제목만 보고 내가 가끔 제목을 내가 낚시를 할 때가 있어요.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아. 그러면은 아직 영상을 보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댓글을 보고 또 댓글을 달아. 자, 그럼 봅시다. 이거 포켓몬스터인가요? 따라추라 그러나?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당신들이 정의한 알파메일의 모습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노력과 행동을 베타메일의 족쇄로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족쇄라고 표현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베타메일이 되는 게 족쇄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식의 맥락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이유는 아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장 여기서 뭔가 얘기한다기보다는 뒤로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이분이 말씀하신 사회적 노력이라는 게 베타메일의 족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남자가 능력을 갖추면 된다. 흔히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던 남자들이 알파적 측면보다는 베타적 측면에 집중을 하면은 최종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이걸 레드필에서는 롤러타마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드디어 항구에 내 배가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베타 게임이라고 소개를 했죠. 20대 때 연애 시장에서 밀린 베타남들이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성공을 크게 한 다음에 이제 결혼 정년기 때 미인을 가져가는 거를 베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들의 성 전략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그 사회적 노력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과거부터 해온 행동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행동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 사회의 구라핑이다. 나 이 구라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핑은 게임할 때 그거 인터넷 속도인데 아무튼 구라핑이라는 말을 제가 좀 추론을 해보자면은 뻥이다 이런 거겠죠. 사기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거대한 매트릭스 세계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성들의 행동 전체에 대해서 남자들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다. 나 이게 솔직히 뭔 문장인지 솔직히 지금 여러 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신이 패배하는 줄 모르고 그냥 패배를 즐겁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째 패배주의가 아니라고 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한 바보짓이고 명백한 멍청한 짓이고 명백한 패배적인 행위인데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남자가 있다면 난 굳이 옆에서 그걸 깨우쳐주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아직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한지 난 잘 감이 안 왔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난 재밌는 부분을 느꼈어.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떠든다는 거 아니야. 그냥 보고 기가 찼습니다. 자, 여자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한다. 응, 베타메일이야. 이거는 베타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베타라는 그냥 여자를 잘 모르고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베타메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블루필적인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무튼 간에 아니에요. 이 문장은 틀린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용을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요. 또 어떤 맥락에서 하냐에 따라 다르고 단 이 문장이 나온 맥락의 근거가 내가 여자한테 꽃을 주면은 여자가 나한테 그런 젖어서 하는 섹스 그런 여자의 그런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genuine desire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열망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것은 베타메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내추럴 알파메일도 어렸을 때 10대 때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내추럴 알파메일이 한다면 되게 효과적이겠지, 그죠? 이거는 베타메일이라기보다는 블루필적인 망상이다라고 해야지 맞죠. 근데 아무튼 뭐 문장 자체로 보면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세모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않은데.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안정적인 집을 얻고 연애하고 싶다. 이거는 베타적인 행동도 아니고요. 블루필적인 행동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자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흥분해서 섹스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인데 남자가 돼서 뭐 안정적으로 집을 얻고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되게 현명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생각이랑 똑같냐면은 여자가 나 다이어트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이어트하고 머리 해가지고 남자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똑똑한 거예요. 집이 없어도 여자가 섹시함 하나만으로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라고 할 정도로 섹시한 알파의 개체는 전체 인구수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확률적으로 인구학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맞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물적 대상화하는 것을 무조건, 내 얘기는 앞에 붙였어요. 무조건 김치녀 된장녀라고 욕을 하는 거는, 여자가 남자를 성적 대상화를 하는 거를 무조건 뭐 짐승, 벌레 뭐 이런 식으로, 발정난 돼지 새끼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제가 여러 영상에 걸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꽃뱀과 일반적인 여성의 하이퍼거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심지어 성매매와 결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30분 정도 먼저 가서 기다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멍청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뭐하러 30분 먼저 가? 뭐 이거는 남녀를 떠나가지고 뭐 약속 시간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건 네가 베타밀이라 그래. 알파맨 여자가 기다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는 이거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알파메일이 된다는 게요, 여자한테 인성 파탄적인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파든 베타든 뭐 블루필이든 레드필이든 나발이든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맞춰 가는 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할 도리입니다. 여자를 프레임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는다? 몰라요. 뭐 이런 건가요? 이 맥락이 뭐 소개팅이 잡히면 일부러 늦게 가라 이런 거 가르치는 PUA도 있나? 몰라요. 난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은, 여자들이 알파메일들을 감당을 하고 참고 그냥 너무 섹시하고 하니까 그 프레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디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뭐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자한테 더 많은 섹시함을 나한테서 더 섹시함을 느끼게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의 말은 굉장히 유치하고 좀 어리석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근육 키우기, 지배적이 되기, 잘생기기, 권력적이기 빼고 남자들이 할 법한 노력은 전부 여자를 꿀 빨기 위해서 속이는 거라고 믿으면서 기존 사회에서 노력하는 남자들을 전부 비웃고 있지 않냐.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글을 쓴 사람이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다는 부분을 잘 증빙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드필 지식은 베타적 측면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즉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은 능력을 갖추기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워렌 버핏이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뭐 억만장자가 되거나 뛰어난 사업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기 앞가림 또는 앞가림의 1.5배, 최소한 근면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벌라는 얘기가 무슨 개 정신 나간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드필에서 하는 얘기가.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좋긴 하지. 그러면 그럴수록 알파메일이 가까워지기 쉽고. 그래서 얘기했죠. 레드필 지식에서 얘기하는 그 룰제로 멤버들이 모여서 얘기한 그 레드필 알파의 4대 요소가 뭐예요? 룩, 머니, 스테러스, 게임이에요. 머니가 들어가요. 머니. 레드필 지식이 얘기하는 골자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지, 돈이 없어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기존 사회에서 돈 벌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자들을 비웃고 있다면은 그것은 레드필이 아닙니다. 근데 기존 사회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아웃데이티드된 그런 시일이 지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성전략을 고수하는 남자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비웃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냅두라 그러죠. 제발 좀 냅둬. 그리고 여자들이 꿀 빨기 위해 남자를 속이는 거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고 너희는 아직 환상에서 발버둥 춘다. 이런 논리는 조소와 냉소를 발달시키기에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월감이나 오만함은 글쎄요, 실제로 레드필 지식을 먹고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왜냐하면은 특히 첫 번째 대학에서 나는 진짜 애들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인터넷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도요, 나는 애초에 커뮤니티를 안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더더욱 인터넷을 볼 시간이 없어져요. 연애를 하면은. 왜냐하면은 맨날 여자친구 카톡 답장해줘야 되지, 뭐 전화하지, 뭐 데이트하지, 뭐 나머지 시간 뭐 나 돈 벌어야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지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한테 우월감을 느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식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지혜의 정의는 응용된 지식입니다. 응용된 지식. 여러분이 지식만 갖고 있고 이것을 실전에 응용할지 모른다면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뭔가 남한테 이런 손가락질을 할 시간도 없고요. 이 위의 것들, 이 레드필 지식을 이용해서 이 환상에서 벗어나서 이것들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권력이 높은 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라키는 위로 갈수록, 삼각형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 잘생기기, 굉장히 강력한 유전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죠. 물론 후천적으로 가까스로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배적이 되기, 이런 성격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또는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다 한들 오랜 시간 어떤 블루필적인 그런 공교육,
또는 그런 여성향적인 공교육에 노출되어 온 남자들은 이것을 또 극복하고 원래대로 자기 성격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나마 여기서 제일 쉬운 게 근육 키우기예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운동은 배신하진 않거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한 달에 뿔 수 있는 근육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단기간에 근육을 키웠다. 그 사람은 뭔가 약을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 조소와 냉소를 발달시키기에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런 거는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그런 토양이 생기겠죠. 뭐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실생활을 살면서, 왜냐하면은 나는 이 채널을 하고 있지만 내 친구들, 뭐 만나는 여자애들, 심지어 남자애들한테도 나는 뭐 연애 상담 같은 거 안 해주고요. 레드필의 리을도 끊을 일이 없어요. 살면서. 그냥 내 혼자 조용히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레드필 이론의 본질은 기존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중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권위를 제외하고 전부 여성들이 이용해 먹기 편하게 사회가 속이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느끼는 패배감과 절망감은 쓰디쓴 데다가 그것을 버텨내고 향상심을 가지는 사람은 레드필 책 저자가 말하듯 20% 정도입니다. 로르 터머시 이런 말 했었나? 나도 몰라요.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짚죠. 내가 위에서 좀 느꼈던 부분을 좀 짚는데, 이 얘기는 좀 말본새가 좀 더러워서 그렇지 사실이에요. 남자들이 여성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 중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권위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이용해 먹기 편하게 사회가 속이는 거 맞아요. 이 얘기는 죄송하지만 레드필 지식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에 주로 다뤄져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필이고 뭐 나발이고를 떠나가지고 남자는 소모되는 성별이다라는 그냥 그런 뭐 남녀의 어떤 뭐 그런 PUA나 뭐 남녀의 그런 관계 그런 걸 떠나서 있는 그냥 사실 적시예요. 그리고 레드필에서도 얘기를 하길, 기존에는 80%의 알파가 아닌 남성들은 여성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예전에 이제 뭐 사냥을 하던 수렵 채집 시절이 있다고 칩시다. 뭐 내가 실제로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뭐 고고학자는 아니어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어.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자고. 그때는 무조건 힘의 질서가 최고인 시대였죠. 그래서 방망이로 사냥감을 때려잡고 그런 강한 육체적인 그런 알파적인 강함을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남자들을 리드해서 그런 위기질서 하에 일사불란하게 사냥을 하는 게 남자들의 세계였어요. 자, 근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베타메일이 있는데 얘가 몸이 그렇게 키가 크게 태어나고 우락부락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몸이 그렇게 좋진 않고 체력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 대신 얘가 머리가 되게 좋아. 그래서 어느 날 이 알파메일한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대장님, 우리 요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요렇게 사냥을 하면은 우리 체력과 시간 아낄 수 있습니다. 전략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했더니 알파메일이 그래?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사냥을 한 거야. 성공을 했어. 알파메일이 뭐라 그래? 야, 임마 너 자식 너 되게 똑똑하다 야. 야, 니는 이제부터 좀 작전을 좀 짜봐. 야, 얘한테 그리고 고기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남자들은 하이라키 사회거든. 남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만큼 가정한 시스템입니다.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과적 평등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남자들만 상대적 평등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문명을 세우고 남자들이 문화를 발달시켜오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여한 만큼 보상을 하는 시스템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거든. 좀 논리적인 도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신체적인 우월함과 강함이 아주 강하진 않은 남자지만 이 남자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고기를 더 줘. 그러면 여자가 이 남자 고기를 많이 받는 남자네? 이 남자는 고기를 더 가져올 능력이 있네? 그럼 나 이 남자랑 번식을 해야겠다 하고 맺어졌겠죠. 자, 제가 이 말이 팩트라는 근거를 하나 더 대볼까요? 이전에 제가 벅스데이에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메가의 그런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벅스데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부 일처제 모노가미는 델타 메일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얘기하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알파 메일과 베타 메일, 대부분 알파 메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타 메일한테, 여기서 베타는 여기서 얘기하는 베타가 아니에요. 알파 베타 이분법에서 베타랑 벅스데이 5대 계급에서 베타랑 다른 거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1인자와 2인자한테만 관심 있고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알파 베타 이분법에서 베타라 부르던 5대 계급에서 델타 감마 오메가 메일 같은 경우는, 자, 델타 메일은 여자들이 무관심해요. 인디프런트예요. 인디프런스. 감마 메일이나 오메가 메일은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예 뭐 혐오를 하는 그런 식의 패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의 믿음은 델타 메일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부장제, 일부 일처제를 아주 오랜 시간 지속해왔기 때문에 여성의 본성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델타남들이 여성에게 어필이 되는 이유는 가장 깊은 무의식적 내면, 그런 깊은 그런 욕구와 그런 거래라는 차원에서 들어가면은 여성들이 이용해 먹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좀 말본새가 좀 구립니다. 이건 안 이해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말본새가 구려.
정확히 얘기하면 여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시다. 성 경쟁, 성 시장에서, 연애 시장에서. 그 근거가 뭐냐고요? 여자들이 배타적 측면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 할수록 여성을 매스큘린하게 기르는 그런 페미니즘적인 교육이 팽배해지면 팽배해질수록 점점 성시장에서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혼인율,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도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체 미국 역사를 통틀어 아마 거의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 롤러 타맛이나 레드필 그런 커뮤니티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나름 메이저 언론이나 그런 데서도 사회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Lost Boy Generation의 문제라고 했죠. Generation Z의 문제. 자, 이분이 믿는 대로 여자들이 더 이상 이용해 먹을 필요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흔남들 또는 델타남들이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우리 MZ세대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Z세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노처녀로 남는 삶보다 어중간한 그냥 흔한 남자랑 만나서 고생한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난 가끔 이렇게 4050 어른들 또는 그 이상 되는 어른들이 요즘 MZ세대 보고 혀 끌끌 차고 남자 새끼가 못 나가지고 남녀 갈등이나 한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한심한 게, 제가 기존 4050 어른들이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세대의 어른들이 누렸던 남성들의 특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상패녀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지금은 되게 좀 안 와닿는 말이죠. 비현실적인 말이고 심지어 굉장히 나쁜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때는 그게 정말 진실이었어요. 여자가 30이 넘으면 도저히 결혼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대부분 다 20대에 결혼을 했거든. 왜 그랬냐고요? 여자는 20대 때 결혼을 하면은 남자한테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 부모님 세대예요. 그리고 이혼녀에 대한 인식도 아주 달랐죠. 요즘은 뭐 남녀든 분별 없이 뭐 돌싱이니 뭐니, 뭐 돌싱을 뭐 이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뭐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하는 사람도 있잖아, 가끔. 미국은 이게 더 심해요. 근데 내가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재혼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아직은 미국 사회보다는 좀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재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내가 그 영화를 뭐 내 타입이 아니었고 아마 내가 볼 수도 없는 영화에서 당시 그 나이에 보진 않았지만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그런 이혼녀에 대한 그런 주홍글씨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좀 기억을 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비디오점에서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혼녀라는 것은 주홍글씨였어요. 이혼녀가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 또는 여러분 형님들의 어머니 세대가 그냥 결혼 생활이 엿 같아도 참은 거예요. 물론 아날로그 시대, 인터넷 이전 시대였으니까 결혼 생활 말고 남녀가 딱히 할 게 없었던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거 또는 노처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홍글씨가 있나요? 또는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한 주홍글씨가 예전만큼 강한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이래서 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부분에서 난 참 위화감을 느끼는 게, 대부분의 델타 메일들, 내가 얘기했죠? 사람들 대부분이 다 델타 메일이라고. 모노가미 시스템, 1대1 연애 시스템, 1대1 결혼 시스템을 당연한 거라 얘기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오죽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그게 여성에게 당연한 본능이고 여성은 그런 흔남을 사랑할 거라 믿는다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추락하고 있는 출산율, 추락하고 있는 혼인율이 보여주듯이 여자한테 하이퍼거미의 배타적 측면이 제공이 된다면은, 그래서 여성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이 안 된다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정부와의 결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난 그 표현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대부분의 흔남인 델타 메일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80%는 주저앉아서 패배주의자가 되어버린다. 이 파레토 법칙이 그냥 뭐 파레토 법칙은 유명한 법칙이니까 맞을 거야 라고 하고 가정을 한 게 아니에요. 롤러 타마시가 이걸 뭐 자기 똥구멍에서 꺼내온 그런 통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롤러 타마시가 최근에 인용하는 미국의 3대 데이팅 어플, 그 데이팅 어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 한 3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데이팅 어플의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요. 물론 이게 데이팅 어플에 등록된 거여가지고 현실의 여성과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효한 데이터니까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수압이라고 그러죠? 왼쪽 오른쪽. 마음에 들면 뭐 왼쪽,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오른쪽이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하나 봐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데이팅 어플 풀에 있는 여성들의 100%가 데이팅 어플에 가입한 전체 남자 중에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남자들을 선택을 또는 선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가미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성이, 내가 옛날에 설거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여성이 알파적 측면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밀레니얼 세대 1세대까지만 해도 이게 좀 없었어. 근데 제너레이션 Z 세대, 지금 2대녀들은 이게 제가 20대 초반 때보다 훨씬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젊은 20대 청년들이 내가 20살 때보다 연애가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하이퍼거미 필터를, 그 눈을 높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작용이 돼 있거든. 그게 뭐냐고요? 스마트폰, 여성 커뮤니티, SNS.
그래서 레드필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0%의 깨닫고 노력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80%의 냉소주의자, 패배주의자를 만들어서 사회에 조소를 뿌리게 되는 톡식한 부분이 있죠. 이 갑자기 또 톡식 얘기하니까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자,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0%의 깨닫고 노력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 80%의 냉소주의자 패배자율을 만드는 것은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적인 유해함이 아니라요, 이거는 매우 효율적인 거예요. 이 fucking efficiency야, 이거는. fucking efficient라고. 나는 레드필 지식이 퍼짐으로써 20%의 한국 남자들의 20%가 깨닫고 노력을 한다면은 나는 이건 대단히 좋은 투자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투자입니다. 이게 왜 사회 문제죠? 그래서 레드필이 위험하다고요? 레드필은 다른 얘기하면 진실이에요. 진실은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식의 주장은 독재주의자나 또는 검열주의자나 또는 국민들이란, 시민들이란 통제를 할 대상이고 다뤄야 할 대상이고 관리를 할 대상이라고 보는 엘리트시즘적인 생각이죠. 레드필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레드필에 있는 말들은 거짓말이고요, 통계를 조작한 거고요, 남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그런 식의 근거를 둬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오히려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이 자리 대신 들어가야 될 거, 페미니즘은 위험하다가 돼야죠. 그리고 사실 페미니즘은 위험하고 유해한 사상이고요. 미안한데 이분은 무슨 착각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대관절 이 세상에 어떤 사상과 철학이 이 수치를 뒤집은 철학이 있어요? 아니면 7대3이나 6대4 정도의 그런 나름 모더레이트한 그런 약간 좀 완만한 그런 식의 비율을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뭐 해빙? 그래서 자기개발서들? 그럼 자기개발서들은 20%의 냉소주의자를 만들고 80%의 깨닫고 노력한 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식의 매지컬 띵킹, 그 꽃밭 대가리,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 막 그런 렌즈를 끼고 장밋빛 렌즈를 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요지를 하는 게 이런 효과를 냈어요? 맞아요. 왜 그런 식의 긍정적 사고, 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그런 꽃밭 대가리 얘기는 이거의 수치를 반대로 만들어줘요. 80%의 깨닫고 노력하는 자들을 만들고 20%의 냉소주의자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시크릿이나 해빙에 대한 책을 제가 비판을 했듯이 그런 식의 자기개발서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자기개발서 관점에서는 나는 20%의 냉소주의자예요. 냉소주의자. 그러면은 시크릿이나 어떤 마인드풀니스나 그런 걸 보고 깨닫고 노력하는 자들을 만든 그 80%의 깨닫고 노력하는 자들을 만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효과를 봤을까? 나는 효과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 관찰되는 그런, 아이고 내가 또 까먹었다. 내가 과학을 내려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귀납법, 그래. 그러니까 귀납법적인 그런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세상을 관찰해 본 결과 주식을 투자하면은 20%는 벌고 80%는 잃습니다. 전체 인구의 80%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20%는 부자예요. 전체 인구의 20%는 알파메일이고 80%는 베타메일이에요. 뭔가 좋은 거, 뭔가 가지기 좋은 거, 뭔가 긍정적인 거는 대부분 다 비율이 적습니다. 왜 여러분들 귀에 자기개발서의 그런 말, 시크릿이든 해빙이든 마인드풀니스든 뭐 what the fuck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왜 80%의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줄 알아요? 왜 대부분의 대중들한테 어필이 되는 줄 알아요? 듣기 좋은 말이거든. 죄송한데 80%가 뭔가 깨닫고 노력을 하고 바꾸게 만든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있으면 좀 얘기를 해봐요. 아마 있어봤자 한두 개 손가락에 꼽을 거다. 있다 해도. 그것도 집단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가능해야지. 예를 들면은 상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아니면은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걸 통해서 80%의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깨닫고 노력을 하게 만들 수는 있었겠지.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즐거운 사건이 아니었죠. 왜 그런 식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니 여러분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해빙의 메시지 같은 게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줄 알아요? 왜 그게 80%의 긍정주의자를 만들었을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이거든. 레드필 지식은 듣기 아주 더러운 말이야. 근데 대신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난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레드필 지식이 정말 한국에 싹 퍼진다면은, 그래서 한국 남자 2030 남성들의 20%가 정말 실제로 깨닫고 노력하고 실천하게 만든다면은, 나는 이 20%의 그 깨닫고 실천하고 노력해서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맥시멈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향하는 남자들이 이 80%가 만들어내는 이런 턱식한 조소와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만들어낸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득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 거라 믿어요. 마치 우리 현재 재산세의 대부분을 다 부자들이 내고 있듯이, 마치 투자에 있어서 80%의 마이너스보다 20%의 큰 수익이 나머지를 커버하고도 플러스 알파로 남기듯이. 이게 왜 위험한 세상이고 이게 뭔가 턱식한 거죠.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패배주의에 레드필이 예시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네요. 이거는 우리 사회의 패배주의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패배주의네요. 얘기해봅시다. 도대체 대관절 우리나라 국민들 2030 남성들 중에 몇 프로가 커뮤니티를 할까요?
이거 혹시 통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얘기해주세요. 근데 내 생각이 많진 않을 것 같아. 레드필을 받아들인 사람의 80%는 주겔. 주겔이 뭐지? 이거 술인가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인가? 베타멜 까기 대회를 하고 있다. 난 일단 뭐 이거 오케이 앞에부터 얘기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번 대선 직전에 저 대깨문 사이트들에서 이런 짓을 했죠. 내가 그 짤방을 내가 그때 보고 저장을 안 해놓은 게 참 천추의 한이 됐는데, 그런 짤방이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내가 커뮤니티를 안 하는데 내가 그 크롤링 사이트를 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MLB 파크인가요? 그런 사이트가 있고 팸코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두 사이트는 민주당을 싫어요. 근데 나머지 뭐 딴지, 클리앙, 뭐 보헤드림, 뭐 파리쿡,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뭐 나머지 커뮤니티들은 다 민주당을 좋아한대. 그래서 당시 그 대깨문들이 무슨 이상한 조악한 선전물을 만들어가지고 포스터를 뿌렸냐면은, 프로파간다를 했냐면은 마치 이 두 가지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은 마이너다, 니들은 대세가 아니고 니들은 소수자의 의견일 뿐이고 니들은 그래서 머저리들이라는 식의 그런 식의 소수자를 혐오하는 홍보 그런 프로파간다물을 뿌렸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되게 기가 찼어요. 병신들, 세상이 커뮤니티의 속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나?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땠어요? 0.7%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이 됐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그런 거라니까. 커뮤니티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커뮤니티가 실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 좀 더 넓은 매크로로 당겨봤을 때 사람들이 다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레드필 지식은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레드필 지식은 오히려 아마 룰제로 멤버들이나 레드필을 다루는 모든 미국에 가서 물어보면 커뮤니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애초에 레드필 지식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무슨 뭐 커뮤니티에 관련된 뭔가가 아닌데 왜 커뮤니티 패배주의에 레드필이 예시로 들어갈까요? 이거잖아. 나는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그때 멤버십에서 얘기를 했듯이 나는 사람들 먹으라고 스크류바를 만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스크류바를 사가지고 지들 항문에 넣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스크류바가 항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이 생겼대.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야. 스크류바를 항문에 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스크류바를 만든 또는 유통시킨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지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 봐봐요. 레드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80%는 주겔에서 베타멜 까기 대회를 하고 있다. 난 이거 전혀 문제라고 안 봐요. 왜냐면은 남성 자체가 이런 동물이에요. 남자들은 서로 에이모깅하고 서열 경쟁하고 까내리고 그러기 바쁜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과 다 반대요. 여자들은 시스터후드 모럴레스인가? 나 정확한 단어 모르겠는데 나는 그걸 자매 연대라고 번역을 해요. 주로 여자들은 자매 연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초는 무지성 같은 개소리에도 단합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여자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는지는 제 영상에서 아주 여러 번 정말 반복해서 레드필 지식에 의거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또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아무튼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 중에 왜 남자들은 단합을 하지 못하는가라는 영상도 있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단 각계전투의 성향에 가깝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위계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강력한 알파메일의 통치하에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런 동물이거든. 그래서 레드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80%는 특정 커뮤니티에 상주해가지고 베타메일을 까기 대회를 하고 있다. 그건 그냥 본인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매일매일 포르노 허브 들어가서 딸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동물이라고.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레드필 때문에 생긴 문제야? 아마 레드필 지식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다른 걸로 까기 시작했을걸? 다른 걸로 서로를 비하하고 다른 걸로 다른 남성을 인터넷에 있는 가상의 다른 남자를 깎아내리고. 난 도대체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도대체 커뮤니티라는 공간에서 무슨 대단한 고상함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좀 깨달을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0대 80. 어떤 지식이 80%의 냉소주의자나 패배주의자를 만든다는 게 그 지식이 나쁘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멤버십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각 개개인의 기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내가 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또는 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된다고 규정한 게 왜 잘못된 행위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는 왜 예술가들을 검열을 하고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가 아닌, 예를 들면 연령에 따라서 야한 거나 잔인한 걸 못 보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장치들이 아닌 적극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마치 기안 84를 타답했듯이 규정을 하는 걸 왜 반대를 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유시민사회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표현을 자유를 통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자유가 있는 거고, 그 각각의 지식의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용을 할지는 그 사람들의 자유고 그 사람들의 선택이고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성인이라면. 레드필 지식으로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비판한 모든 맥락에 100% 해당되는 게 페미니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커뮤니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그래서 웃긴 것만 보려고 유머 사이트 또는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크롤링 사이트를 그냥 눈팅만 하지. 가끔 화장실 같은 데 앉아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되게 싫어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NPC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대깨문들이고 3분의 1은 태극기들이고 3분의 1은 중도층이라 보면 그냥 편하다. 간략하게 매크로하게 봐서. 그리고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NPC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NPC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로 설득을 하거나 논증을 해서 설득을 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대댓글 통해서 키보드 배틀 같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